는 이제 제가 실전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가지고 실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종목 뭐 한두 개에서 수익 뭐 100%짜리, 200%짜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비트코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거의 주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에 비트코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식하고 거의 대부분 주식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부동산 빼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이 금융투자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년을 했을 때 이제 그 각자 다르겠죠. 지금 금융투자에 지금 이제 우리는 벌써 지금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초기 원금이 얼마였냐 이게 다 다를 건데 또 제 강의를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다 이제 초기 원금이 다 다를 거고 근데 초기에 아무튼 가지고 시작했던 이 초기 원금이 얼마였냐 이제 그걸 봤을 때 이 초기 원금 이게 초기 처음 시작했을 때 원금을 10년 걸쳐서 몇 배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저는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이게 초기 원금을 10년에 걸쳐서 몇 배까지 만들어 갈 거냐 그럼 뭘 가지고 몇 배까지 만들어 갈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실전이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종목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목을 가지고 10년을 했을 때 몇 배까지 그 어떤 종목 하나에서 몇 배를 만든다 이게 아니고 그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 샀다가 결국 고점 근처에서 팔아서 또 현금화를 하고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량주에서 우량주로 넘어가든 아니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주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든 어떤 뭐 아무튼 우량주에 집중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개별주 포트폴리오를 하든 뭐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그때 시장과 그때그때 이제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우량주만 가지고 쭉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시장이 우량주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량주로만 연결해서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량주 뭐 1, 우량주 2,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우량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우량주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우량주가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개별주 지금처럼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된 이 개별주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수강생분들이 그걸 이제 못 알아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에 그 2016년 1월 달에 제가 삼성전자를 제가 아무튼 뭐 1억 이상 사세요. 100만 원 근처 있을 때, 100만 원 근처 있을 때 1억 이상 사세요. 현금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10억까지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슨 얘기였냐면은 본인들이 뭐 주식을 전혀 안 넣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했는데 본인들에서 뭐 제가 삼성전자를 들었을 때 그래서 10종목을 들고 있었다. 삼성전자 말고 10종목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10종목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종목은 플러스가 나 있고 뭐 플러스 5%든 10%든 30%든 이렇게 나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몇 종목은 뭐 한 두세 종목은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지만
두세 종목은 이렇게 원금 근처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몇 종목 뭐 해서 한 두세 종목은 이렇게 마이너스다. 뭐 마이너스 5%든 10%든 20%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 1억 이상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정리하세요. 이 얘기예요. 정리. 이거 수익이 났든 원금이든 마이너스든 그 따지지 말고 이런 종목은 10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이니까 그냥 어떤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플러스가 나 있든 손실이 나 있든 원금 근처든 그 따지지 말고 이거 다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 현금을 가지고 아무튼 뭐 1억이 되든 1억이 넘든 아무튼 1억이 조금 모자라든 해서 이걸 이렇게 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죠? 이게 올인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이상이라는 게 꼭 1억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뭐 올인 좋아하잖아요. 올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올인을 기회를 드렸는데 수강생분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한 건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에는 이제 설명하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2016년 1월 달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들고 있었던 종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다 수익이 나 있든 원금이든 뭐 어쩌든 간에 이걸 다 100%다 매도를 해서 100% 매도를 해서 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으면 이게 이제 첫 단계가 됐을 거란 얘기죠.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뭐 1억 이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타트를 했으면 그러면 그게 출발점이 됐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얘기고요. 이게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제 1억이라는 표현은 제가 숫자로 1억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 거고 이렇게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정리하세요 얘기해요. 다 정리하셔서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100% 현금화해서 그냥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수강생분들은 이제 이렇게 알아듣지 않고 어, 현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1억만 가지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첫 단계로 들었던 게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2016년 1월 달에 이게 100만 원 근처 있을 때 만약에 이때 이렇게 1억을 가지고 현금 1억 있었던 아니면 그러니까 현금 1억 있었던 아니면 이 종목들을 다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들어갔었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삼성전자가 이게 삼성전자는 여기서 100만 원에서 해서 딱 200만 원만 가도 딱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배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200만 원이 넘어서 훨씬 500만 원 근처까지 갔다 얘기죠. 보면 그래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다섯 배를 갔는데 그러면 뭐 그 100만 원 사갖고 500만 원 갔을 때 거기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배를 갔지만 저는 이렇게 1억 원치를 사서 이게 2억이 됐을 때 여기서 설령 더 간다고 해도 여기서 그 100만 원에 사가지고 200만 원 됐을 때 그다음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갈 줄 알지만 그냥 여기서 다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두 배가.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가 1억이 2억 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냐? 이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1년밖에 안 걸렸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들어갔던 종목이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었는데 셀트리온 때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때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 때도 이렇게 10만 원 제 근처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1억,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한 3억 정도까지 사세요. 이 얘기도 같은 얘기였어요. 제가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아까 삼성전자처럼 이때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쭉 있으면 이게 플러스 났든 원금 그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이거 다 매도해서 100%다 매도해서 그냥 아무튼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러면 그 셀트리온 한 종목으로 가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강생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 이제 현금 1억 있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들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 이 얘기죠. 본인이 들고 있었던 종목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100% 살리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셀트리온도 이게 이제 10만 원에 제가 들여서 이게 이제 20만 원 해서 두 배만 가도, 이게 두 배만 가도 팔면은 된다. 이게 이제 셀트리온 10만 원에서 20만 원 거쳐서 거의 한 38만 원까지 갔지만, 그냥 20만 원에서만 팔아서 이게 두 배를 만들었어도 됐다는 얘기죠. 두 배를.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1억을 2억으로 만들고 그 2억을 셀트리온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두 배를 만들었으면, 이게 이제 4억이 됐을 거다는 얘기죠. 그냥 두 배로만 끊었다고 해도, 두 배로만 끊었다고 해도 사실은 더 올라갔지만, 두 배로만 끊었다고 해도 여기서 삼성전자에서 셀트리온 여기서 두 배 만들고 셀트리온에서 두 배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 셀트리온에서 여기서 두 배가 되면 이게 이제 1억이 4억이 돼 있는 상태다는 얘기. 4억이 이게 4억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이제 3년 정도.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가는데 얼마 걸리냐 시간이, 여기 한 7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7개월밖에. 이게 삼성전자 1년, 셀트리온 7개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셀트리온 하고 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백이 이렇게 뭐 한 1, 2년 정도 있었지만, 그때는 우량주도 없었고 개별주도 할 만한 뭐 개별주도 그다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삼성전자를 거쳐서 셀트리온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대선주를 이제 한 종목을 한 거 아니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를 했다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게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대선주 가지고 중간에 시장이 이렇게 막 폭락도 나오고 했었지만, 시장이 폭락도 있고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 대선주를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두 배를 만들었다. 두 배 가까이 제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두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렇게 대선주를 거쳐서 왔으면,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게 8억 정도는 됐어야, 그것도 제가 최대치로 잡은 게 아니고, 아까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500만 원까지 가는데 두 배 자르고, 셀트리온도 38만 원 가는데 딱 두 배에서만 자르고, 대선주 여기 두 배 이렇게 했었으면,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부터 지금 대선주까지 온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이게 2016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2022년, 그렇잖아요. 지금 8월 오늘 며칠이,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을 따져보면 이게 한 6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6년하고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게 1억부터 시작을 했다면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렇잖아요.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지금 10억까지 되진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10년이 되려면 여기서 지금 그도 한 3년 3개월 정도, 3년 3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요 구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 8억을 가지고 요 구간에서 또 두 배를 만들면, 그러면 10배는 된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을 타고 제가 드린 것만 잘 따라서 왔으면, 지금 왜 10년이 된 사이에 10배를 만드는 것이 왜 불가능하고 그냥 이론적인 거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이제 뭘 가지고 앞으로 3년 3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 두 배를 만들 거냐. 지금부터 이제 대선주는 어쨌거나 마무리가 됐고 뭐 정책주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신정부 정책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은 제가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10년이 되려면 2026년, 그렇잖아요. 1월 이때 이게 10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와 있는 게 지금 2022년 지금 8월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0년으로 보면 요게 요 구간이 지금 한 3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제 뭘 가지고 내 투자 자금을 두 배를 만들어 갈 거냐. 지금 그렇게 보면 지금 저 수강생분들은 지금 이게 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두 배 만드는 것이 가장 이게 중요하고, 이 두 배 만드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종목 하나를 두 배 만들고 이게 아니고, 본인들 투자 자금의 원금의 100%를 투자 자금 원금의 100%를 두 배를 만들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종목 한두 개 두 배 만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금 전체, 그죠? 본인의 투자 자금 전체에 대해서 두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한 3년 한 6개월 정도 거쳐서 두 배를 만들려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금이 크신 분들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한 10억 정도 지금 이 자금이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구성이 저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냐면, 이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제가 이제 우량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개별주 포트폴리오, 저희가 개별주 포트폴리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40, 50 몇 종목에 40 몇 종목. 아무튼 개별주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량주라고 해도 지금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카카오잖아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요렇게 이게 이제 주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10억에 대해서 이 개별주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우량주, 비트코인, 요것을 비율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적당할 거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10억을 기준으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지금 10억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게 개별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중이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보냐면, 이 개별주 포트폴리오로 한 80%, 그다음에 우량주로 한 10%,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한 10%.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주가 한 8억 정도, 이게 원금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8억 정도, 그다음에 우량주가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포트폴리오로 비중을 봤을 때 이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80%, 10%, 10%.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5억이다. 그러면 이게 반이 되겠죠. 반이. 이게 5억이면 이게 한, 그렇죠. 88억이면 한 4억. 4억. 그다음에 이게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들 자금에 맞춰서 일단은 비중을 잘 나누는 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비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비중이 잘 구성이 돼야, 그렇게 해서 우량주라고 해야 지금은 제가 얘기한 게 주로 이제 지금 카카오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의 한 10%,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한 10%, 그 다음에 개별주 포트폴리오 한 80%. 요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사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비중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여기 한 3년 3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 요 구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 맞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게 저희가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면 저는 충분히 이 구간을 따라서 두 배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5년에서 길면 한 10년 정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성장주보다 아무나 가치주 쪽에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우량주보다도 이 개별주 쪽에 시장이 될 가능, 이게 지수장보다는 이게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성장주보다 가치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3년 한 6개월, 3년 6개월, 앞으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걸쳐서 충분히 요 있잖아요. 이걸 원금이라고 했을 때, 이걸 원금이라고 했을 때, 원금이라고 했을 때, 이게 충분히 3년 정도 걸쳐서 두 배 드는 게, 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들의 비중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 이쯤 해서 본인들의 전체적인 부동산 빼고 이 금융투자 쪽,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저는 한 10% 정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인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어느 쪽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이런 기준을 두고, 이건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시라. 비중을 좀 조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아무튼 교육을 하는 동안은 계속 저는 이 두 배를 염두에 두고서 갈 거예요. 두 배. 아무튼 아까 셀트리온, 삼성전자처럼 어떤 종목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가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개별주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 80% 정도 들고 가다가 이 시장도 바뀌고 시장도 이렇게 강세장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의 어떤 주도주,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은 이런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것 같고, 이렇게 변할 것 같고, 주도주가 한두 개 나와서 그 주도주 중심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면, 그때는 그런 종목이 삼성전자, 셀트리온 같이 시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올인을 해도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해도 되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이 개별주들이 종목에 따라 수익이 났고 손실이 났고 상관없이 저는 요거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 주주주로 집중할 거예요. 그때 그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선주 하는 동안에도, 아까 여기 대선주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주도주가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가 대선주 하는 동안에도 우량주 중에 주도주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가 그게 카카오였다니, 카카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선주만 아니었으면, 그냥 일반 테마주를 제가 하고 있었으면 다 정리해서 그냥 카카오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대선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주도 뭐 카카오 못지않게 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테마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가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대선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 대선주는 이렇게 한 3년 정도 거쳐서 이렇게 아무튼 두 배가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한 4배에서 6배 정도를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를 했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제가 2만 원대 말씀드렸기 위해서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 이게 결국 한 16만 원 이렇게 16만 17만 갔기 때문에 2만 원부터 이게 한 8배 간 거예요. 8배. 그러면 8배 수익금 못 내고 반만 냈다고 해도 그러면 한 4배 5배만 냈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다. 이렇게 반만 냈어도 아니면 한 2배만 냈어도 괜찮고요. 근데 저희가 어차피 대선주 가지고도 2배는 냈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건 대선주니까 그런 거죠. 대선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3년 정도 걸쳐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 개별주 포트폴리오 이렇게 가다가 시장이 이렇게 강세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주도주, 삼성전자, 셀트리온처럼 이런 주도주가 이게 찾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별주들을 다 정리해서 그냥 주도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그렇게 가서 승부를 거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한다. 이제 수강생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 나름대로 뭐 경험이 쌓였을 거라 보고,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보면 그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여기 대선주, 그래서 우량주도 보고 그 다음에 개별주도 보고 이렇게 이제 아무튼 본인들이 하셨던 안 하셨던 간에 근데 그런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쌓였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전 잡고 어쨌거나 저는 우량주는 딱 2배만 되면 된다. 더 내면 더 내도 할 수 없고, 내가 2배 내려고 했는데 3배가 나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2배만 나면 그걸로 대만족이다 얘기죠. 아무튼 근데 아까 우량주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뭐 길면 한 1년 반, 2년 뭐 이렇게 해서 뭐 2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주를 거의 3년 걸쳐서 2배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중간에 이렇게 폭락장이 없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한 3배, 4배는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운이에요, 운. 아무튼 그 시장이 중간에 폭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기간이 거기에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장이 없이 대선 주는 동안에 폭락장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갔어도 대선주가 이렇게 저희가 한 3년 정도 해서 3년 정도 시장이 이렇게 막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이렇게 평행하게만 갔어도 저희가 대선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3배에서 4배는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아무리 지금 대선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갖고 했다 오더라도, 근데 저희가 이제 폭락장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버렸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시간이. 이게 이만큼 갔다가 원위치 졌다가 원위치 이만큼 내려갔다가 원위치 됐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이 중요한 시간이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여기에 사용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에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선주를 해서 초기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게 결과에서 최소한 한 3배, 4배는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중간에 폭락장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여기에서 한 반 이상의 시간이 여기서 쓰였다는 거죠. 3년 중에 어떻게 보면 3년 중에 어떻게 보면 한 반 정도가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가 원금이었었다. 그럼 여기 떨어졌다가 원금은 이게 제자리 가는 거예요. 제자리. 그러니까 제자리를 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여기서 쓰였다는 얘기죠. 시간이 여기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거. 이거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시장이 내려오니까 저희 계좌도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계좌도 같이 제가 계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제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좌가 여기가 원금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와 있으면 이것이 다시 이 제로까지 이게 제자리 가는 거예요. 제자리.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얘기했듯이 시간이 써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다.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하는 게 지금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장도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몇 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주 설명드리는 게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내려왔다 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때처럼 폭락을 했다 가게 되면
이게 제자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려야 된다. 시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쪽에. 근데 이제 보통 개인을 위해서 막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 지금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래서 투자자가 그 수익을 뭐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수익을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고 수익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상승장과 강세장에서 내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 투자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자는 다른 거 없죠. 투자자는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것도 적은 수익이 아니라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수익이나 큰 수익은 언제 내느냐? 반드시 상승장이나 이 강세장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상승장이나 강세장. 제가 얘기하는 강세장에서 내야 된다. 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럼 수익을 아무 때나 항상 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이나 강세장에서 수익을 내거나 큰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상승장과 강세장에서 그때 주도주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주도주를 그러니까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주도주를 찾아서 미리 준비해야 그래야 상승장을 만나거나 아니 강세장을 만났을 때 그때 수익을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이제 하락장이나 그렇죠. 하락장 아까 얘기했죠. 하락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폭락장 이렇게 막 거의 수직에 가까운 폭락장을 만나게 되면 이 하락장이나 폭락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락장이나 폭락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내려오면 하락장이 내려오면 반드시 이렇게 제자리를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폭락장도 마찬가지죠. 폭락장도 여기서부터 폭락을 했다면 떨어졌다가 제자리 가는 과정 여기 여기 이렇게 제자리 여기 제자리를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자리 그러면 이 제자리 갈 때까지는 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그래서 결국 여기 이게 하락장을 거쳐서 제자리를 가고 이게 폭락장을 거쳐서 제자리를 걸 때는 이때는 결국 뭐가 사용되냐 이때는 돈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저희가 대선주를 해서 이런 폭락장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마 수익이 한 3배, 4배는 났을 거다. 같은 포트폴리오를 들고도 3배, 4배를 났을 텐데 왜 2배 정도로 결국 마무리가 됐냐. 결국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시간이 사용이 됐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는 여기서 제자리 갈 때까지 이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를 아무나 가냐? 아니죠. 이렇게 하락장을 거쳐서 폭락장을 거쳐서 제자리를 갈 수 있는 투자자는 제가 늘 얘기하는 이 상위 1% 개인 투자자하고 세력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력만. 상위 1% 투자자하고 세력만 이렇게 하락장이나 이게 폭락장에서 제자리까지 가는데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다. 결국은 제자리까지 갈 때까지 시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게 뭐냐면 결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지. 기다려야 된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못 기다리기 때문에 결국 손절을 하고 거기서 끝나고 또 시장을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얘기했듯이 동학개미들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보면은. 폭락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1년 가까이 시장이 쭉 떨어지니까 하락장으로 오니까 시장을 다 떠나잖아요. 그럼 돈을 벌고 떠난 것도 아니고 다 손절하고 손실나고 그런 상태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는 누가 이게 어렵겠어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은 상승장은 뭐 진짜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고는 수익은 어지간하면 나죠. 이제 누가 큰 수익을 내느냐, 상승장과 강세장에서는 누가 큰 수익을 내느냐, 이게 문제인 거고, 수익을 조금씩은 내죠. 그렇잖아요. 누가 큰 수익을 내냐, 저희처럼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을 집중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할 줄 모른다 해도 뭐 5%를 벌든 10%를 벌든 20%를 벌든 30%를 벌든 2, 30% 많이 벌어야 2, 30%죠. 뭐 그런 수익은 웬만하면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이때 이게 제자리에 올 때까지 이렇게 제자리에 올 때 제자리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되면 이때 이건 제 시장이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되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목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종목도 여기에 맞춰서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제자리를 잡아갈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권에 샀고 그다음 세력이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면 그 종목들도 같이 제자리를 간다는 거죠. 제자리를. 자, 이런 것을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 하는 한 이런 것 앞으로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경험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를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그렇다면 투자자가 잘 넘어가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아니고 이런 구간이란 거죠. 이런 구간.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골라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해드렸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로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다시 보면서 좀 복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장이 아니고 이렇게 하락장이나 이게 폭락장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내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존 템플턴 가지고 공부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쪽에서.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는 10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보면은 결국 보면 이런 하락장이나 상승장을 아니 폭락장을 만나도 저희는 이 기간만 잡으면 저희가 이게 기간만 잘 잡으면 이게 투자 기간을 잘 잡으면 저희는 두 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부동산 같으면 이렇게 못 만들죠. 부동산 같으면 이렇게 못 만드는데 부동산 같으면 제자리인데 그렇잖아요. 이 금융 투자나 이게 주식 투자 쪽에서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잘 살려서 투자를 해 가면서 그래야 이제 복리로 이게 연결이 쭉 돼 갈 수가 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경우들을 이제 또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서 앞으로 3년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두 배를 만들 거냐. 그래서 지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 부분을 제가 설명